쿠팡 로켓 배송 기사로 일하던 4남매 아빠 고 정슬기 씨의 죽음에 대한 사과와 대책 마련을 촉구하기 위해 교계와 시민사회단체가 힘을 합쳐 대책위원회를 출범했습니다. 합동 109회기 총회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둘째 날과 셋째 날엔 임원단 선출을 완료하고 각종 안건을 논의했습니다. 제4차 서울 인천 로잔대회가 대회 중반부에 접어든 가운데 이번 대회 공식 선언문인 서울선언이 공개됐습니다. 중국 경찰이 예배 중인 교회를 급습해 목사와 장로를 체포하는 등 기독교 탄압이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고신총회가 유지재단과 총회교육원 이사장 이취임식을 열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구TV 뉴스입니다. 지난 5월 쿠팡 로켓 배송 기사로 일하던 41살 고 정슬기 씨가 숨진 지 넉 달이 지났습니다. 유족들은 여전히 쿠팡 측으로부터 사과를 받지 못하고 있는데요. 교계와 시민사회단체가 유족과 뜻을 모아 대책위원회를 구성했습니다. 보도에 김혜인 기자입니다. 쿠팡은 정슬기님의 죽음에 진실성 있게 사과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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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쿠팡 로켓 배송 일을 한 지 1년 2개월째 출근을 준비하다 갑작스레 세상을 떠난 41살의 4남매의 아빠 정슬기 씨. 사망 전 정 씨는 매일 오후 8시 30분에 출근해 다음 날 아침 7시까지 최대 350건의 배송 업무를 처리했습니다. 주당 평균 근로 시간은 최소 63시간, 야간 노동 할증을 적용하면 일주일에 70시간이 넘게 일한 셈입니다. 저도 몰랐어요. 그렇게 힘든 일인 줄을. 안 뛰고는 할 수가 없어요. 제 아들이 그래서 그 카톡에 나와 있던데 개처럼 뛰고 있다. 그래도 7시 맞추기가 어려운 거예요. 7시 못 맞추면 자르잖아요. 가족들도 부양하고 그러니까 그거 무릅쓰고 하는 거예요. 정 씨의 갑작스런 사망 원인은 심실세동과 심근경색의증 등 과로사의 대표 원인인 뇌심혈관계 질환입니다. 서비스연맹 법률원이 작성한 제 경위서에 따르면 고 정슬기님은 사고 4주 전 주 평균 78시간 26분, 사고 12주 전에는 평균 74시간 39분을 일했습니다. 노동부의 과로 인정 기준은 발병 전 4주 동안 64시간, 12주 동안 60시간입니다. 훨씬 넘는 시간을 일했던 것입니다. 사망한 지 4개월이 지났는데도 쿠팡 측은 보상은커녕 공식적인 사과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2020년 이후 쿠팡에서 일하다 사망한 것으로 알려진 사람만 21명. 이들 사망자 중에는 정 씨와 유사한 증상이 여러 건인 것으로 확인됩니다. 노동자들이 물품을 인수받은 날을 넘기지 말고 해당 일에 모두 배송할 것을 강요하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이를 지키지 못하면 배송구역을 회수해가는 과도한 페널티 제도까지 존재합니다. 결국 고 정슬기님의 과로사는 쿠팡이 만들어낸 타살입니다. 쿠팡 같은 대기업을 상대로 개인이 대응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그래서 생전에 정 씨가 다니던 수원성교회를 비롯해 기독교 윤리 실천운동, 영등포 산업교회 등 교계와 김용균재단 등 시민사회단체가 나선 것입니다. 쿠팡 CLS는 엄연히 갑이고 전문 배송업체는 을이고 그 업체와 수탁계약을 맺은 택배 노동자는 힘없는 병입니다. 쿠팡이 가장 낮은 곳에 있는 병들인 택배 노동자들의 입장과 권리를 존중할 때 정의가 실현될 것입니다. 특히 얼마 전 세계교회협의회 총무는 정 씨 아버지를 만나 쿠팡 노동자 문제에 함께 힘을 모으기로 했습니다. 아빠가 없는 손자들을 바라보며 아들의 빈자리를 대신하려 하지만 무엇 하나 제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도 쿠팡은 오늘까지 단 한 번의 사과도 없을 뿐만 아니라 쿠팡과는 관계가 없다며 책임을 회피하고 쿠팡이 일하기 좋은 기업이라며 거짓 광고를 하고 있습니다. 대책위원회는 쿠팡 본사 앞에서 출범 선언문을 낭독하고 쿠팡의 정 씨의 죽음에 대한 진정성 있는 사과, 로켓 배송 중단, 나아가 납득할 수 있는 재발 방지 대책 등을 요구했습니다. 구TV 뉴스 김혜인입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합동교단 총회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첫째 날에는 김종혁 목사가 신임 총회장에, 장봉생 목사가 부총회장에 당선됐는데요. 둘째 날과 셋째 날엔 임원단 선출을 완료하고 각종 안건들을 논의했습니다.
특히 주요 안건이었던 여성 사역자 강도권은 정치부안과 병합해 처리하기로 했습니다. 김효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대한예수교 장로회 합동 109회 총회의 중심 이슈인 여성사역자 권익신장 방안. 이중 여성사역자의 정년과 예우를 남자 강도사나 부목사와 동일한 수준으로 개선하는 청원은 총회 문턱을 넘었습니다. 하지만 여성 강도권 허락에 대해서는 찬반 의견이 치열하게 오갔습니다. 찬성 이유로는 여성을 단순히 보조자가 아닌 사명자로 대우해달라는 등의 의견이 나왔습니다. 반대 이유로는 여성 목사 안수라는 것은 교단의 정체성과 맞지 않는다 등의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경론이 이어졌지만 결과로 이어지지는 못했습니다. 결국 헌법 개정을 특별위원회 청원으로 총회 현장에서 결의하는 것은 절차상 하자가 있다는 의견으로 정치보안과 병합해 처리하는 것으로 결정됐습니다. 처우는 개선해 드려야 된다는 결론이었습니다. 이건 정치부에 넘기겠습니다. 무리 없이 통과될 것이라 예상했던 헌법 자고수정 개정안은 부결됐습니다. 자고수정이란 문자와 어구를 고친다는 뜻으로 총회 헌법 내 많은 오타와 문법 오류 등을 고치자는 것이었지만 일부 증경임원들의 반대로 폐기됐습니다. 또 상비부장, 재판국원, 선관위원 등 임원단 선출을 완료했습니다. 상비부장은 정치부장 조승호 목사, 전도부장엔 최효식 목사 등이 당선됐습니다. 선거관리위원 명단도 발표됐습니다. 선거관리위원으로 당현직 오정호 목사님, 김영구 장로님, 김한욱 목사님, 전성덕 목사님. 합동 제109회 총회는 각종 안건들을 처리하며 오는 27일까지 이어집니다. 구티비 뉴스 김효미였습니다. 세계 각국의 복음주의 지도자들이 모인 제4차 로잔 대회가 대회 중반부에 접어들었습니다. 참가자들은 전 세계 교회들이 당면한 현실적인 문제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나눴는데요. 한편 대회의 공식 선언문인 서울 선언이 최근 공개된 가운데 선언문 내용에 전 세계 교회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권현석 기자가 보도합니다. 전 세계 200여 개 나라 약 5천 명의 복음주의 지도자들이 모인 제4차 서울 인천 로잔 대회. 대회 3일차 일정이 진행 중인 가운데 각 회의장마다 그룹별 토의가 활발하게 이뤄집니다. 다중심적 선교와 디지털 시대의 교회, 또 인구 고령화와 이주민 문제 등 전 세계 교회가 당면한 25가지 선교적 사회적 이슈에 대해 참가자들이 자유롭게 의견을 나누는 시간입니다. Yeah, I was attending a gap that was called the next generation, and one of the things we discussed is that's the importance of listening to the kids, listen to the teens, to know what do they think, what do they feel. So I was in the gap group on racism and ethnicity, and we actually felt that even this gathering itself is a really important part of that process because it's bringing together people from all over the world where we can begin to talk about these things together and hear each other. 이러한 토의 결과는 대회 측이 발표하는 소문서에 반영됩니다. 로잔 대회는 매 대회마다 공식 선언문을 포함한 여러 문서를 통해 전 세계 복음주의 교회들에게 새로운 통찰을 제시하고 선교의 패러다임 변화를 이끌어왔습니다. 지난 23일 오후 공개된 서울 선언에 전 세계 교회에 관심이 모아진 것도 이러한 이유 때문입니다. 30여 명의 신학자가 참여한 서울 선언은 총 7개 항목에 걸쳐 이번 로잔 대회에 구체적인 신앙 고백을 담았습니다. 특별히 이번 선언문은 오늘날 세계 교회의 이목이 집중된 동성애 문제에 대해 분명한 입장을 밝히고 성경 속 결혼은 남녀의 결합으로 규정되며 결혼의 범위를 벗어난 동성 성관계가 죄악이라는 점 등을 천명했습니다. 다만 교회 안팎에 존재하는 동성애자들의 어려움을 인지하며 교회가 이들에 대한 사랑과 관심을 품어야 한다는 내용 등이 포함됐습니다. 이 밖에도 선언문은 남북 갈등 상황 속 그리스도인의 중재자 역할을 강조하며 한반도 평화를 위해 전 세계 교회가 함께 기도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한편 이날 대회에선 로잔 운동의 지난 50년 역사를 돌아보고 세계 교회의 향후 50년을 전망하는 기념회가 진행됐습니다. 국제 로잔 운동 마이크로 총재는 지난 50년 동안 세계 선교를 발전시켜온 로잔 운동의 성과를 평가하고 미래 선교를 위한 세계 그리스도인들의 협력을 요청했습니다. And we will, Lord willing, continue to be in the freshest and most effective of expressions, a prophetic voice calling the global church to biblical faith
and catalyzing strategic collaboration for the next 50 years. Would you pray toward that end and would you work with us toward that end? Amen. 이날 대회엔 국제 CCC 데이비드 로빈스 총재와 세계 오순절 협회 빌리 윌슨 회장 등 주요 크리스천 리더들도 참석해 로잔 대회가 강조하는 연합의 의미를 더했습니다. 어느덧 대회 중반부에 접어든 제4차 로잔 대회. 대회는 오는 28일 폐막까지 세계 선교 발전을 위한 구체적인 논의를 이어갈 예정입니다. 구티비 뉴스 권현석입니다. 지난 1일 중국 청두시 이른비 언약교회에서 열린 예배가 경찰에 의해 중단되는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순교자의 소리 현숙 폴리 대표에 따르면 50명의 교인이 모여 예배를 준비하던 중 중국 경찰관들이 목사와 장로, 집사 총 4명을 사회단체 이름을 빙자한 불법 활동 혐의로 연행했습니다. 이후 경찰은 이들에게 14일간 구치소에 구금되는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번 급습은 2018년 12월 언약교회 왕이 담임 목사와 교인 100명이 체포된 이후 이 교회를 대상으로 가장 최근에 일어난 탄압입니다. 74회 예장 고신 유지재단 이사장과 총회교육원 이사장 이취임식이 24일 오전 11시 반포동 고신총회회관에서 열렸습니다. 총회 유지재단 이사장은 매년 9월 총회에서 선출되는 신임 총회장이 맡게 됩니다. 이날 교단사나 교회학교의 교육교재 개발 등을 주관하는 총회교육원 이사장도 새로 취임했습니다. 신임 유지재단 이사장 정태진 목사는 총회 조직 개편을 통한 선진화에 힘쓰며 교단의 미래를 내다보며 교단 정체성을 지키기 위한 청사진 작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총회교육원 신임 이사장 신임범 목사도 유초등부 킹덤스토리 교재 개발을 완성한 만큼 중고등부 킹덤스토리 개발에 주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태아 생명존중 비영리단체 아름다운 피켓이 1776과 함께 생명 살리는 글로벌 프로젝트를 진행합니다. 내년 1월 19일부터 29일까지 진행되는 견미단 프로라이프 미국 투어 프로젝트는 투어에 참가하는 미래 세대에게 글로벌 정치, 법률, NGO 분야에서 리더로 성장할 수 있는 체험형 교육을 제공할 계획입니다. 아름다운 피켓의 서윤화 목사는 켄터키주 노아의 방주와 창조박물관 견학을 통해 창조신앙을 다지고 워싱턴 DC에서 열리는 생명 대행진에 참여해 다양한 생명 보호 방법을 배울 것이라고 행사 취지를 밝혔습니다. 한국교회 초기 복음주의 운동의 지도자들이 모여 말씀을 나누는 제2회 한국 복음주의 목회의 세대 계승이 작년에 이어 올해 11월 개최됩니다. 남서울 은혜교회의 홍정길 원로 목사, 지구촌교회 이동원 원로 목사, 사랑의 교회 오정현 담임 목사, 수영로교회 이규현 담임 목사, 전광식 고신대 전 총장이 말씀을 전합니다. CCM 가수 지선 등이 공연을 펼치며 영적 충전의 시간도 가질 예정입니다. 행사는 11월 25일부터 2박 3일간 수영로교회 수양관에서 목회자와 사모 약 120명을 대상으로 진행됩니다. 오늘의 이슈 포커스입니다. 지난 7월 출생아 수가 2601명으로 지난 1월 이후 6개월 만에 2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1년 전보다 1,500명가량 늘며 12년 만에 최대 증가폭을 기록했습니다. 2007년 7월 12.4% 증가한 이후 가장 높은 수치입니다. 통계청은 코로나19 때문에 지연됐던 결혼이 2022년 8월부터 작년 상반기까지 집중되면서 출생아 증가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올해 태어난 아기는 모두 13만 7,900여 명으로 지난해 대비 1.2% 적은 수준입니다. 정부는 당초 올해 출생률이 0.68까지 내려갈 것이라고 내다봤지만 4월 이후 출생아 수가 회복세를 보이면서 0.7 수준을 유지할 수 있을 것이란 전망도 나옵니다. 홍명보 축구대표팀 감독 선임 논란을 두고 대한축구협회를 감사해온 문화체육관광부가 다음 달 2일 감사 결과를 중간 발표합니다. 유인촌 문체부 장관은 24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현안 질의에 출석해 홍 감독 선임 절차 문제에 대한 발표를 먼저 할 것이라며 잘못된 점은 분명히 지적하고 감독 거취 문제는 축구협회가 결정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문체부 당국자는 대한배드민턴협회와 축구협회 감사 최종 발표도 차례로 이어질 예정이며 10월 중으로 체육단체의 낡은 관행을 개선할 대책도 발표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학교폭력이 4년 연속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교육부가 전국 시도교육청과 초중고 전체 학생을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벌인 결과 100명 중 2.1명꼴로 학교폭력을 당했다고 답해 피해 응답률이 4년째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수조사를 시작한 2013년을 제외하고 가장 높은 수치입니다. 초등학생 피해 응답률이 4.2%로 1.6%인 중학생, 0.5%인 고등학생보다 높아 학교폭력 저연령화 현상이 뚜렷했습니다. 피해 유형은 언어폭력이 40% 가까이 돼 가장 많았고 집단 따돌림과 신체폭력이 각각 15.5%로 뒤를 이었습니다. 신체폭력은 줄어든 반면 딥페이크 범죄를 포함한 사이버 폭력과 성폭력은 늘었습니다. 7개월 넘게 이어지는 의대생들의 수업 거부에 출석하지 않더라도 시험만 보면 유급하지 않겠다는 학교가 나와 특혜 논란이 불거졌습니다. 25일 교육계에 따르면 가톨릭대 의대는 대부분 온라인 수업으로 진행하고 있는데 온라인의 경우 출석 미달 유급을 적용하지 않을 예정입니다. 가톨릭대 관계자는 교육부에서 마련한 학사 탄력 운영 가이드라인을 반영했다며 온라인 수업은 출석을 확인할 수 없어 출석 미달 유급을 시키지 않는다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정부는 의대생들의 집단 유급 방지책을 마련한 것이라며 특혜 논란에 선을 그었습니다. 구티비 뉴스 장세인입니다. 구티비 월드와이드입니다. 일본 시민단체가 일제강점기 수몰 사고로 조선인 136명이 목숨을 잃은 혼슈 서부 야마구치현 해저탄광인 조세이 탄광 주변에서 24일 유골 발굴 조사를 시작했다고 교도통신이 보도했습니다. 시민단체 조세이 탄광 수몰 사고를 역사에 새기는 모임은 유골이 남겨진 채 폐쇄된 조세이 탄광 갱도 입구를 찾기 위한 공사를 시작했으며 입구가 확인되면 유골 회수 가능성을 조사할 계획입니다. 유족의 요청에도 일본 정부가 유골 발굴 조사에 나서지 않자 이 단체는 모금으로 조사 비용을 마련했습니다. 조세이 탄광 참사는 1942년 2월 3일 우베시 해안에서 약 1km 떨어진 해저 지하갱도에서 갱도 누수로 인해 발생했으며 현재까지 희생자 수습과 사고 경위를 둘러싼 진상규명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스라엘군이 레바논의 친이란 무장정파 헤즈볼라를 대규모로 폭격하는 북쪽의 화살 작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남부와 북부, 수도 베이루트까지 공습은 레바논 전역에서 이루어졌고 이스라엘군은 헤즈볼라의 미사일 로켓 부대 사령관을 제거했다고 밝혔습니다. 레바논 보건부는 어린이 50명을 포함해 569명이 숨지고 1,800여 명이 다쳤다고 밝혔습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긴급회의를 열고 레바논 문제를 논의하는 등 중동발 위기가 한층 고조되고 있습니다. 6주 앞으로 다가온 미국 대선에서 민주당 대통령 후보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과 공화당 대통령 후보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전국적으로 여전히 초박빙 대결을 벌이고 있습니다. CNN이 최근 전국 단위에서 실시해 공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해리스가 48%, 트럼프는 47% 지지율을 얻었습니다. 트럼프 지지자의 72%와 해리스 지지자의 60%는 상대편 후보에 대한 반대가 아니라 지지 후보에 대한 선호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투표 의향이 있는 무당파 여성 유권자 가운데 과반이 해리스 부통령을 지지했고 트럼프 전 대통령을 지지한다는 응답은 36%였습니다. 반면 무당파 남성의 지지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47%를 받아 40%를 얻은 해리스 부통령보다 높았습니다. 한국과 미국 국방부는 23일과 24일 서울에서 제25차 통합국방협의체 회의를 열고 북한 도발에 대한 대응 방안 등을 논의했습니다. 양측은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라는 공동 목표를 재확인했다고 국방부가 전했습니다. 특히 한미는 북한의 쓰레기 풍선 살포가 지속되는 데 우려를 표하고 서북도서와 북방 한계선 일대에서의 위협 행위, 사이버 전자기 공격 등 북한의 회색지대 도발에 대해 긴밀한 대응이 필요하다는 점에 공감했습니다. 한미는 이번 논의 결과를 토대로
연내 미국 워싱턴 DC에서 양국 국방장관이 참석하는 제56차 한미 안보 협의 회의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구티비 뉴스 장세인입니다. 연일 일교차가 10도 안팎으로 크게 벌어지고 있습니다. 내일도 오늘과 비슷한 날씨를 보일 텐데요. 30도 안팎의 낮더위와 함께 전국 대부분 지역에 소나기 소식도 있습니다. 적게는 5에서 많게는 20mm 정도의 비가 산발적으로 내리겠습니다. 다가오는 주말과 휴일까지는 더운 날씨가 이어질 전망입니다. 이어서 전국 날씨입니다. 내일 한낮 최고 기온은 서울 28도, 강릉 27도가 예상됩니다. 남부지방의 경우 광주 28도, 대구와 부산은 30도를 보이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지난해 여성 강도권과 강도사고시 응시를 허락했다가 하루 만에 번복했던 대한예수교장로회 합동총회가 이번 정기총회에서 여성 사역자 처우 개선안을 받아들였습니다. 사역자의 정년과 예우를 남성과 여성 모두 동일하도록 허락한 건데요. 관심을 모았던 여성 강도권 헌법 개정 청원은 경론 끝에 논의가 미뤄지면서 총회 막바지에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총회를 거쳐 남녀 사역자의 역할과 권한이 얼마만큼 동일한 기준으로 맞춰질지 관심이 모이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